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미국 역사상 집권 여당의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3개월 반 앞두고 갑자기 후보 사퇴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할 대사건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결정입니다. 자, 우리가 2020 대선 때 4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랠리는 코로나 중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데 바이든은 유세를 하면은 한 20-30명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이렇게 유세를 했으니까 도저히 바이든이 당선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무슨 이 용기와 자신감이 나오는 건지 자기가 트럼프를 틀림없이 아주 가볍게 이긴다라고, 큰 표 차이로 이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당일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갑자기 미시간이든 조지아든 개표를 중단하고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뜬금없이 개표를 재개하면서 바이든이 이긴 걸로 나오고 우편 투표가 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트럼프 7,500만 이상, 7,800만 표 이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겼다고 하면서 그 승리를 발표를 하는 정말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승리를 한 겁니다. 2020 대선 때. 그런데 올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2024년 대선도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이 이긴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좌파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리드한다라고 이렇게 가끔씩 나온 게 좀 있긴 하지만 모든 폴이라든가 설문조사에서 트럼프가 계속 작년부터 바이든을 엄청난 표 차이로 이기고 있었고 특히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의 선전이라는 것은 바이든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디서 또 나오는 자신감인지 바이든이 자기가 트럼프를 가볍게 이길 수 있다. 사상 최고의 경제와 사상 최고의 이 실업률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주장을 해왔어요. 불과 지난주까지. 그리고 넘어져 가면서 갑자기 쓰러져 가면서 자기 부인 이름이 뭔지 자기 아들이 어디에서 사망을 했는지도 헷갈려 가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또 해왔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퇴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대선 후보를 뽑는 방법이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현저히 다릅니다. 공화당은 여러분들이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셔 프라이머리에서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가장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후보 수락을 했지만은 이제 공식적인 절차죠. 그런데 민주당은 아이오와 코커스나 뉴햄셔 프라이머리에서 최다 득점을 한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2020 대선 때 여러분들 보셨고 이 바이든은 5등을 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5등을 했는데 그리고 뉴햄셔에서는 2등인가 했는데 바이든이 그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1등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버만트주의 버니 샌더스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1위였어요. 바이든은 불과 5위인데도 민주당은 어떻게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하냐면 투표는 형식적으로 하고 투표에 당 지도부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1등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건데
당 지도부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1등을 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5등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1등을 빼놓고 2, 3, 4, 5, 6등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득을 하고 나중에 담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받은 표를 몰아주기로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드는 5등을 했든 7등을 했든, 당시 바이든이 5등이었는데 이쪽으로 2, 3, 4등 한 사람들이 나는 바이든을 밀겠다 하고 1로 지지한다라고 하고 1등을 제껴버리고 바이든을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이름만 민주당이지 이게 도저히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한다고 할 수 없죠.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되는데, 버니 샌더스가. 이런 당입니다, 민주당이.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불과 대선이 3개월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현직인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하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인데, 만약에 후보 사퇴를 현직 대통령이 하려고 했다면 작년쯤에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지만 늦고 늦어도 올 초에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아이오와 코커스나 뉴햄셔 프라이머리가 시작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이제 와서 이 시점에서 후보 사퇴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무슨 뒷받침할 만한 무슨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그 상황과 정황을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우선 미 민주당과 딥스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방법으로 괴롭혀서 인기를 떨어뜨리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후보 사퇴를 하는 게 민주당의 그 전략이었어요. 2024 올 대선 전략.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국가 전복 이 주도범으로 몰아간 겁니다. 16 의회 난입 사건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라고 계속해서 몰아간 겁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소작전, 그러니까 형사 민사로 여기저기 이주저주해서 수십 건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성향의 그 판사와 검사가 있는 데서는 아무거나 기소를 하고 아무나 그냥 유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 그 배심원들 앉혀놓고. 그런데 이것도 실패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현찰을 보석금으로 맡기고 항소를 하고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국가 기밀 문서를 백악관에서 가지고 나왔더니 말도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해제권이 있는 대통령인데 그거를 위반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쇼를 해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걷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분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 면책 주권이 쥐어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포르노 여배우에게 얼마를 줬느니, 무슨 문서 위조를 했느니, 탈세를 했느니, 이것은 뮬러 특검에 의해서 2년 반 동안 모든 조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거짓 사실입니다. 완전히 무죄가 된 거죠. 이러한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틀림없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을 해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면 당선이 안 될 거 아니냐? 확실한 방법이겠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한다면 아무리 바이든이 허수아비라도 갑자기 그 트럼프 대신 나온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이 현직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긴다고 해도 근소한 차이로 그것은 뭐 살짝 민주당에서 우편 투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바이든이 이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 암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죠. 자,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암살이 성공을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해서 저 세상으로 갔다면 바이든이 갑자기 후보 탈퇴를 했을까요? 후보에서 사퇴했을까요? 트럼프가 저 세상 사람이 됐는데, 트럼프가 암살됐다면 바이든은 후보에서 탈퇴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토마스 크룩스라는 이 친구, 암살범,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지만 실패를 하고 암살은, 이 친구는 암살을 성공했어도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